여기저기서 뜨거운 감자죠. 고영태 파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탄핵 심판의 막바지 길목에서 갑자기 이 고영태 파일이 튀어나왔는데요. 헌재에서는 지금 보면 국회 측이 고영태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서 먼저 이렇게 역공을 했습니다. 이게 좀 오히려 국회 측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영태 파일 자체는요, 이제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아주 뇌관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고영태와 고영태의 어떤 친구 아니면 네. 아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소추위원 측, 국회 측에서는 이건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특히 예. 그중에서 2,300개 중에서 29개 파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이것은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해서 국정농단을 주도적으로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증거 하나 가지고 서로 시각차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제 내용을 여러 가지 보면요, 그 안에 뭐 최순실 관련된 부분, 뭐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양 재단에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에서는 뭐 정경련이 주도했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 안에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주도를 했다는 게 나오고 네.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없이는 연설문 토시 하나도 못 고치고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입는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보면 최순실 씨가 얼마나 국정농단을 한 그런 본질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 시간을 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지연술이다. 그렇죠. 그래서 2,300개 녹취 파일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공개 검증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증거 채택을 하자는 건데 2,300개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헌재에서는 어떻게 2,300개 내용 중에는 자장면을 배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사적인 영어 얘기예요. 회화도 예.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골라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제 그렇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유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인데 이걸 증명할 게 이번 고영태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지금 시간 끌기의 전략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양측 모두 자기 쪽에 유리한 그런 자료라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손을 놓은 것 같더라고. 그거 안 되고 끝까지 했는데 서장이 믿는 사람이 그냥 딱 맡겨놓았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진짜 알았어. 공을 매주 쏜다 이거 진짜.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네. 영태형이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뭐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고 씨 측근들 얘긴데요. 고 씨가 최순실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한 왕의 남자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이제 연인 관계고, 그리고 이제 그 연인 관계이면서도 나중에 이제 틀어지면서 네.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이번 사건을 폭로하게 된 것이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원래 여러 가지 고영태 씨가 이제 이권을 챙기려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나 이제 정치권에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폭로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멀개를 짜고 있는 예. 거거든요. 지금 이 대통령 내용이 대리인단체에서는. 유상영 전 WK 부장하고 김수원 그 전 고원기획 대표하고 그 통화 기록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고영태 씨는 이제 왕의 남자다. 여기서 이제 왕은 이제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최순실 씨와 이제 그만큼 가깝고 최순실 씨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이제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런 그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이제 고영태 씨가 뭐 이번 사건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권을 챙기려고 했었다. 예.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0일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 예. 이 녹취록 부분을 일부 공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YTN 보도에서도 오늘 뭐 단독으로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29개 녹취록이 이제 그 중에 좀 소위 그 좀 어느 정도 그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월요일 재판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상당히 지금 좀 관심을 이제 쏠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고영태 녹취록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요. 삼성을 내리찍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 내용인데요. 이 프로세스는 고영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직접 움직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삼성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고영태가 예. 그런 얘기를 삼성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삼성, 내가 삼성을 어떻게 그렇지 내 상대해. 능력으로 어떻게 삼성을 상대하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느냐. 이 위를 어디로 보세요? 이런 청와대를 얘기하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이 얘기하는 걸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쭉 뭐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 뭐 여러 가지 WK랄지 플레이그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개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지시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내리면 되잖아.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잖아.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당연히 주변인들이 증명을 해주는 그래서 그런 증명을 녹취 해준 거기 파일이라고 때문에 볼 수 이게 있는 굉장히 거죠. 탄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통화 파일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산 좌빨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회의를 이게 몇 명이서 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시점을 보면은 2015년 4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일주기가 좀 지난 그 뒤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세월호 일주기 지난 막 이제 지난 이제 그쯤에서 일주일 정도,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제 이모 씨, 그 최순실 씨 측근이죠. 그리고 최철 씨라고 전 이제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안산 좌빨들하고 얘기가 다 돼 있다. 그쪽에 이제 체육 그 관련 이제 시설을 뭐 설치를 해주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하면 충분히 그쪽 이쪽 안산 쪽에 이제 세월호로 인해서 이제 민심이 흉흉한데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무마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산 좌빨이다. 예. 뭐 이렇게 아주 상당히 좀 지금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예,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예. 뭐 상당히 지금 뭐 저 인터넷상에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어이없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뭐 사법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얘기한 게 이제 그 최순실 씨 측은 이제 여성 이모 씨하고 그리고 네. 최철 전 그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엔 노승일 부장의 폭로인데요. 최순실 씨가 고영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고영태 씨 부모 협박까지 하라고 나한테 시켰다 이런 폭로를 또 했습니다. 노승일 씨한테 찾아가서 예. 고영태 부모님을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고영태 부모님을 찾아가서 고영태가 마약도 하고 그다음에 뭐 호스트바 같은 데서 일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네. 이 얘기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외부로 다 나간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고영태 씨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된 거고요. 또 노승일 씨와 관련돼서는 이제 고영태 씨한테 전해라고 한 거죠. 한국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가라. 이제 그런 취지 전달을 했는데 예. 사실 필리핀이라는 협박을 한 곳이 거죠. 그래 필리핀은 굉장히 뭐 예. 살인 사건도 많고 특히 청부 살인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노승일과 고영태가 상의를 해서 필리핀 가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생각해서 홍콩의 경우에서 이제 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서 이제 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노승일로 다 협의를 했었는데 이런 전 과정을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고영태의 어떤 지금 폭로랄지 어떤 자신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질이 아주 나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이제 고영태 상무가 사고를 쳤다. 이게 바로 이제 일부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예.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대통령 연설을 못 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했을 그렇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렇습니다. 협박도 뭐 하고 죽을 회의도 수도 있다. 하려고. 뭐 그리고 뭐 어디 해외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승희 씨한테 지시했다는 것이죠. 정말 무섭네요. 예, 어쨌든 고영태 씨 이 녹취 파일 뭐 사적인 게 대부분이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일 최순실 재판에서 또 일부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뭐 헌재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 지연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